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찐언니 심리TV 이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혼은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그 영상 중에 한 32번째 영상인가 이혼을 다뤘던 영상이 있는데 당신이 이혼 후 원가족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라는 내용을 다뤘었는데 그 영상이 엄청 지금 계속 관심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혼을 조금 더 다뤄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은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3가지 꼭지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왜 내 잘못이 아닌지를 다룰 거고요. 2번째,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룰 거예요. 사고의 전환을 좀 다뤄드리려고 하고요. 3번째,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내용을 좀 다뤄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도 이제 영상에서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필 저희 이제 밑으로 동생이 4명 K장녀 인데요. 저만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뭐 2 형제거나 3, 4 뭐 이런 형제들인데 나만 또 유독 이혼했다.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이거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심리학 공부하고 이 가족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는, 통찰하기 전에는 내가 제일 먼저 결혼도 하고 나만 이혼하고 나 이거 뭔가 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해서 되게 위축되고 자기 비난 자책을 했었죠.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절대 그 생각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이 힘들었고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을 마치기까지 그 맺음까지의 과정들 다 힘들게 겪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 비난 자책으로 간단 말이에요. 계속 힘듦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그 생각을 좀 전환을 시켜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혼은 왜 내 잘못이 아니냐. 이거를 가족의 전체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이혼이. 제가 예전 영상 중에 당신은 가족의 문제아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도 다뤄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혼뿐이 아니라 정신병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했는데요. 연장선상에서 나만 왜 이혼했을까? 내가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에서 이혼했을까가 아니라 이혼이라는 건요.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가 커플 관계를 맺는 거에서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그래서 이혼이라는 결론으로 이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관계를 왜 이렇게 맺는 게 힘들까? 그 관계 맺음은 어디서 왔을까? 관계 맺음, 애착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애착 어디서 와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모든 관계의 시발점, 출발은 내가 주로 엄마, 아빠와 맺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건강하게 이렇게 관계 맺는 법을 알려주시지 않았다. 엄마도 다 이게 대물림인 거죠. 않았다? 그러면 저는 모르니까 그냥 그 상태로 제가 커플 관계로 연장이 돼서 맺었는데 그게 또 당연히 잘 못 배웠으면 당연히 힘들게 맺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안 좋은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되게 건강치 못하고 많이 어려웠다. 몰라요. 본인이 어려웠는지 건강치 못했는지 몰라요. 내 커플 관계에서 잘 드러나서 내 커플 관계 보면은 이걸 역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선택을 했고 내가 왜 커플 관계에서 이렇게 고통을 겪었고 그거는 다 뿌리가 여기에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되게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랐구나? 아니요. 이거 보면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근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저가 그랬듯이. 그런데 왜 그 중에서도 하필 나냐? 왜 내가 이혼을 했냐? 그거는 저도 들여다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게 결국 부모의 사랑을 가장 못 받은 사람이 또 제일 불행한 커플 관계를 맺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콩지 팥쥐 제목으로 나왔던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가 똑같이 자식한테 사랑을 주지 않아요. 대부분. 아주 건강한 정서적 금수저의 가정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이 부모가 똑같이 사랑을 주지 않고 본인의 상처에 따라서 어떤 자식한테는 더 많은 지지와 애정을 보내고 어떤 자식은 더 미워하거나 별로 사랑을 주질 않아요. 이 사랑 못 받고 너무 애정도 많이 결핍이 돼 있고 힘든 이 자녀가 또 제일 불행한 커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저도 이게 제 얘기인 거를 알고 너무너무 속이 상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네, 되게 속상한 가혹한 운명이지만 내가 사랑을 못 받고 나는 K장녀로 계속 보살피고 돌보고 희생하는 역할만 해와서 내가 나를 챙기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남의 그 욕망에만 초점이 다 촉이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을 돌보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런 관계 맺으면서 불행해서 힘들고 좌절하고 속상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결국은 또 헤어지게 되고 이런 연장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본 다른 뭐 상담에서나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지인들 상황에서도 보면은 가족 내에서 가장 사랑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이 또 되게 힘든 사람과 만나서 힘든 관계를 재현을 하다가 결국 이혼으로 끝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하필 그 자리에 태어나서 제가 그 밑에 자리에 태어났거나 이랬으면은 제가 아마 이혼은 제가 아니라 다른 또 첫째 자리에 태어난 사람이 했겠죠. 우리 가족 내에서는 내가 하필 그 자리에 태어나서 그런 관계를 부모와 맺었고 그런 가족 내에 있다가 그렇게 결혼이 연장이 됐고 이혼까지 갔다는 거 이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물론 다 부모 탓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선택을 한 거에는 나의 책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문제를 볼 때 자꾸 이렇게 어려운 힘든 일을 겪고 나면은 우리한테 잘 일어나는 너무 안 좋은 버릇이 뭐냐면 내 탓 혹은 네 탓. 누군가의 탓으로 비난을 하는 걸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걸로 초점을 두고 그러고 끝에 버려요. 그냥 네가 문제야 아니면 뭐 내가 문제야 이거로 끝내요. 이렇게 가는 인식에 좀 전환이 필요해요. 이혼을 했다. 내 문제네? 아니면 뭐 부모 문제네? 이렇게 누구의 문제로 끝나는 사고가 아니라 이거는 비난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혼뿐이 아니라 많은 일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 불편한 일을 겪으면 자꾸 누구의 탓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혼했어? 네 탓이야. 뭐 내 탓이야. 이거로 가면은 결국은 비난으로 끝나고 네 탓이면 나는 희생자로 끝나서 나는 책임이 없는 걸. 내 불행에서 나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으면 난 계속 희생자로만 살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 보면 숨는 거죠. 그 뒤로 숨는 거죠. 내 책임은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두 번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난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두 가지 물음을 생각하라 그랬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 왜 나만 이혼을 하게 됐지? 왜 나에게 이혼이라는 일이 발생을 한 걸까? 우리 가족 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거기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커플 관계를 어떤 사람을 내 배우자로 선택을 하게 됐고 내 배우자 선택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무의식이 중매를 해준다고 했어요. 내 부모와의 관계를 재현하는 사람을 중매를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실수들 어떤 관계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였고 이런 거를 들여다봄으로써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바꿔나갈 것인가 그 앞으로의 내 삶에 대한 선택 그리고 방법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비난이 아니고요. 내 삶의 행복을 선택하고 바꿔가는 힘
그리고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 이거로 끌고 가야지 우리가 똑같은 불행을 재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 내가 우리 집에서 유일한 이혼 뭐 여가 됐든 이혼 남이 됐든 그럼 나는 문제야. 내가 잘못된 거야. 이거 앞으로도 내가 이혼을 했어. 여기서 내가 도대체 어떤 히스토리, 어떤 서사로 내가 이런 선택과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를 들여다보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런 다시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왜와 어떻게를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갈 때 이혼이 나에게 또 이혼이라는 고통이 나에게 좋은 또 좋다고 표현하기는 너무 아픔이 크긴 하지만 네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좋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씨앗 터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오는 고통은 막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 커다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고통의 잠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고통을 다시 성장이나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아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다뤄봤어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좀 돌려보셔도 조금 더 다시 한번 상기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관련해서 도움이 될 예전의 영상들 같이 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좀 더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는 너무 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계속 그런 거에 대한 영상들은 많이 올렸어요. 건강한 사람의 모습, 건강하게 관계 맺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이전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